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지금 요코마리는 1위, 그리고 나고야는 원래 2위였다가 지금 비셀고베가 지금 경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3위로 내려앉게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홈팀인 나고야라서 그런지 나고야에게 정배당을 준 상황인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요코마리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개개인의 능력들도 너무 좋고 찬스가 왔었을 때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고야도 뭐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공격에서의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좀 아쉬울 때도 분명히 있었던 나고야였었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에서는 저는 뭐 요코마리가 원정이라는 점은 있겠지만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울산은 1위, 포항은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동해안 더비죠. 그리고 뭐 포항이 최근에 뭐 울산 상대로 괜찮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울산이 이번 시즌 좋았었다가 다시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연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포항도 지금 뭐 부상자가 많은데도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주축 자원들이 빠졌는데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최근에 울산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울산이 보여주는 모습에 비해서 포항은 지금 사실은 김기동 감독의 능력이 더 컸다라고 봐요. 포항이 보여주는 모습들에 비해서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해안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동해안 더비에서는 좀 투픽이나 지우는 경기를 좀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도 하고 포항의 부상자나 울산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울산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천안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고요. K리그 2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서울 이랜드는 7위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은 13위로 2무 15패로 뭐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랜드가 사실 유리하다라고 보고 투표율이나 뭐 배당이나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2부 리그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랜드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랜드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7위 그리고 가시마는 6위 중상위권 두 팀이 만났는데 이제 산프이로에게 이제 정배당이 주어졌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뭐 가시마가 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번 시즌 괜찮은 모습들이 많아요. 뭐 크로스 상황에서도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도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프이로가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비슷한 순위에서의 두 팀이라면 산프이로가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도쿄FC의 경기고요. 우라레즈는 4위, 도쿄FC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라레즈가 지금 좀 이번 시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도쿄는 여전히 좀 복불복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라와의 단통만 가져가도 되는 경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라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도쿄의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도쿄가 워낙에 역습에서의 템포도 좀 빠른 편이고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도쿄의 역습에 오히려 역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바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가시아 레이솔 대 쇼난의 경기고요. 쇼난은 18위, 가시아 레이솔은 17위. 뭐 두 팀 비슷합니다. 근데 뭐 가시아가 홈이라서 그런지 정배당을 주긴 했는데 뭐 경기력 차이도 저는 좀 두 팀 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시아가 더 좋긴 합니다. 쇼난이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고 가시아가 득점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그것뿐이고 뭐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시아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요코 FC의 경기고요.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 좀 좋지는 않죠. 10위에 위치하고 있고 요코 FC는 1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가와사키가 아무리 좋지는 않더라도 요코 FC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와사키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교토 퍼플 상가의 경기고요. 교토 퍼플 상가는 14위. 네, 그리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간바 오사카나 교토 퍼플이나 뭐 두 팀의 승점 차이는 비슷한 상황이고 흐름도 비슷하다라고 봐요. 근데 뭐 교토 퍼플 상가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데 간바 오사카는 이 크로스에 대한 수비에서의 대응이 너무나도 좀 약한 팀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교토 퍼플 상가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간바 오사카에게 너무나도 낮은 배당이 책정이 됐고 그래도 홈에서의 간바, 원정에서의 교토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교토 퍼플 상가의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네, 지금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승부가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오카 홈은 좀 그래도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원정에서의 사포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사포로가 정배당을 받았고 경기력적인 부분들에서 더 뛰어나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이나 그리고 사포로도 약간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후쿠오카와 같은 이런 수비 라인을 높이지 않는 팀들 상대로 오히려 사포로가 좀 밀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역패지만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라서 후쿠오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인천의 경기고요. 수원FC는 10위, 인천은 이제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하위권 두 팀의 경기인데 지금 투표율이 좀 무승부 쪽으로 몰렸죠. 그래서 사실 경기력은 저는 좀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지만 뭐 경기력은 인천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인천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공격에서의 선수 개개인 능력들은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 그 찬스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좀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로페즈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오고 나서. 근데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수원FC가 최근에 좀 많이 주춤을 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에선 수원FC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배당이 조금 인천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을 이유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승부를 선택한 감이 더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로페즈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수원FC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을 바라보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세레소 사카의 경기고요. 사간도스는 9위, 세레소 사카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레소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만만한 팀은 아닌데 세레소가 보여주는 이 수비에서의 밸런스도 너무나도 좋고 중원 싸움도 사간도스 상대로 우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 역시 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간도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서울의 경기고요. 전북은 5위까지 치고 왔죠. 그리고 서울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전북이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가 뭐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김두현 대행 체제에서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좋았었던 경기력을 이제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북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서울이 황의조가 빠진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전북이 서울 상대로도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의 황의조가 빠진 부분 전북이 잘한다라기보다는 서울의 공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김포의 경기고요. 성남은 10위, 김포는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뭐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두 팀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저는 김포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남이 홈에서는 좀 그래도 수비적으로 나오면 김포가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 김포는 그것을 뚫어내가는 그런 해법이 크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전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12위로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은 지금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전략은 사실은 선수비 후 역습입니다.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 공격진의 능력들도 좋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수원 삼성이 만약에 대전에 역습에 당한다면 대전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만 수원 삼성이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전이 이렇게 수원 삼성이 라인을 올리지 않았을 때 분명히 저는 대전이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런 경기는 좀 상성에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